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지요. 이등병 시절 82번째 이야기. 사고사진 전시회와 사고 이야기. 9.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남들도 그랬겠지만 군대에 가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고참들이 직접 겪었던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들도 그전 고참들에게서 들은 전해져 오는 옛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올립니다. 분명 말하건대 이 이야기들은 전해 들은 이야기로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거의 유언비어 수준이지만 한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유추해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한 선배님들 중에서는 복무 당시 직접 겪었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1970년대 중반경 우리 대대 어느 소대의 침상 밑에서 시체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의 주인공은 바로 그 소대에서 근무하던 병사였고, 그는 그로부터 몇 달 전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서 대대에서는 그가 탈영한 것으로 보고 상부에 보고하여 탈영병으로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탈영 사건 이후 그 소대 ROTC 출신 소대장은 전역을 했고, 중대장도 진급하여 떠나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해 있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자 중대장은 그 소대의 선임하사를 불러 사건의 진상을 들었습니다. 선임하사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그 소대의 제대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고참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사소한 문제로 일병이었던 그 사람을 때렸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소대원 몇 명이 있었으나 곧 제대할 고참의 일이라 어찌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시체를 내다 버릴 수도 없어서 급한 대로 침상 밑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소대장과 선임하사는 후에 인원이 부족해진 것이 밝혀졌을 때 당사자인 고참병에게서 직접 사건을 전해 듣고는 곧 중대장에게 알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고받은 중대장은 이 일을 쉽게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그 중대장은 진급하여 며칠 후면 새로운 보직을 받아 이임할 상태였고, 소대장 역시 곧 전역하여 사업체에 취직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 일이 표면화되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중대장과 소대장은 그대로 덮어두기로 하고 대대에는 탈영 보고를 했던 것이지요. 탈영 보고가 되자 부대에서는 15일 동안 부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결국 탈영하여 양구를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탈영 사건으로 주변 수색이 이루어지자 침상 밑에 시신 처리를 하지 못하고 미루어지는 사이 사건 당사자 고참병은 제대를 했고, 중대장은 예정대로 진급하여 상급부대로 올라갔고, 소대장 역시 전역을 했습니다. 그 뒤 여름이 되면서 침상 밑에서 썩는 냄새가 계속 났고 결국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임 중대장은 선임하사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듣고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신임 중대장으로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덤터기를 쓸 수도 있었으므로 즉각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대에서는 이에 대하여 현재 선에서 마무리 짓고 시체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대장 역시 조용히 해결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몇 달 전에 탈영한 것으로 보고한 사람이 구타에 의해 살해된 시체로 발견됐다면 대대장은 감독 소홀 등으로 문책을 당하고 그의 앞날에 큰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사건은 앞날을 염려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좀 오래된 이야기라 고참들도 말로만 전해들은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느 소대의 소위 고문관으로 찍혀서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졸병이 있었답니다. 고참들은 재미삼아 그에게 기합을 주고 괴롭혔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슴에 한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외곽초소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그는 화장실에 들렀다 가겠노라며 함께 근무했던 고참병을 먼저 보냈습니다. 본래 외곽초소 근무자는 근무를 나갈 때 행정반에 들러서 근무 신고를 하고 실탄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도 행정반에 들러 복귀 신고를 하고 실탄을 반납하지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렀던 그는 소대 내무반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대행정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대 내무반을 통하면 질러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소대원들은 자주 소대 뒷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같은 소대원임을 확인한 불침번이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자 그는 뚜벅뚜벅 불침번의 곁을 지나 내무반 통로로 걸어가다가 평소에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고참의 머리에 총구를 대었을 때에도 불침번은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내무반을 울리는 총성. 탕! 순식간에 내무반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들 경황이 없는 사이 또다시 울린 한 발의 총성. 자기를 괴롭힌 고참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요. 그는 화장실에 들러 소총에 장탄을 하고 놀이새를 후퇴시킨 채 내무반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일로 당사자와 옆에 자고 있던 전우들이 죽거나 다치고 중대 대대의 책임자들이 문책당하는 등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M203 유탄 발사기는 M16 소총 총열 밑에 부착되어 사용하는 화기입니다. 구경 40mm의 작은 주먹 크기 실탄을 장탄하여 발사하면 유효사거리 200여 미터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폭발하는데 살상 반경은 15m 정도 되었습니다. 나도 사격하는 광경을 몇 번 보았는데 그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총으로 쏘는 수류탄 정도로 이해하면 빠를 것입니다. 이 화기는 소총소대 한 개 분대에 한정씩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M203의 실탄은 모양이 꼭 팽이같이 생겨서 우리는 흔히 팽이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M203의 실탄에 의한 사고가 다른 중대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M203 사격을 마치고 복귀하여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격이 끝나고 복귀하면 제일 먼저 실탄 잔량을 수거하여 병기과에 반납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실탄 수거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분대장 한 명이 M203의 실탄을 가지고 침상위에서 팽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뱅글뱅글 팽이는 잘 돌았고 몇 명의 소대원들이 이 광경을 둘러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팽이 돌리기에 재미를 붙인 분대장은 몇 번 더 팽이를 돌렸습니다. 이때 스르르르 잘 돌아가던 팽이가 침상 가장자리로 가더니 분대장이 잡을 사이도 없이 그대로 침상 바닥에 톡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꽈광! 폭음과 함께 소대내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연이 거치고 난 뒤 소대의 모습은 처참한 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대장과 옆에서 구경하던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화편이 맞은 소대의 모든 비품은 깨지거나 부서지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몰지각한 분대장의 어리석은 행동이 가져다 준 엄청난 참사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들은 내가 직접 목격하거나 또는 직접 목격한 당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 사람의 입을 거쳐 전해들은 내용들이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들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불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추후에 기회가 생기면 다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